어닝 시즌의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연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금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6조 7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민간고용 예상밭 선전입니다. 미국의 ADP 민간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ISM 서비스업 지수는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삼성전자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에 딱 들어맞는 6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사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 이전에 상승하고 좀 이런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예상과는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3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딱 예상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분명한데요. 그리고 3분기의 실적도 분명한 건 사실인데 딱 시장에서의 예상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중립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갈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어야 되는데요. 오늘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또 좋겠지만 4분기 이후에는 일단 애플과의 대접전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5가 나오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애플 TV가 3종 세트로 같이 9월 달에 공개되고요. 그럴 경우에 3분기에 대해서 약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향후에 대한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냐의 갈림길에 섰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또 하나 분명한 것은요. 지수가 1900을 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오늘은 반대쪽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수급이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지만 삼성전자 낙폭은 오늘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보면은 고용 쪽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예상을 밑돌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ISM 서비스업 지수는 또 굉장히 좀 나쁘게 나오고 지표가 좀 엇갈리는 양상인데 최연기 연구원께서 최근 미국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미국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은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1분기에 보여줬던 회복 속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동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제조업 경기를 살펴보면은 이미 미국 연준 제조업 지수는 계속적으로 필라델피아라든가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었고요. 특히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2, 4분기 때 크게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 정부 지출이 삭감되면서 어떤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점이 제조업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36만 명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가 최근에 38만 명까지 올라갔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거는 한 37만 4천 명으로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라든가 어떤 고용 시장의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금융위기 당시처럼 대규모 감원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용 시장 자체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변동성이 높은 지표다 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미 고용 보고서에서 좀 신규 고용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미국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6월달과 7월달에는 좀 계절적인 영향으로 좀 이전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용 시장의 반등세가 7월 이후, 8월 이후에도 좀 지속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만일 미국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세가 멈추고 또 여러 가지 주택 지표라든가 어떤 소비, 어떤 뭐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이 좀 악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미 연준에서는 또 한 번의 그 미국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이 뭐 지표보다는 오히려 3차 양자 완화 가능성 여기에 더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 당장 3차 양적 완화가 필요한 어떤 국면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선제적으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유로존 쪽에서 어떤 펀더멘털 약화 부분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막아내느냐,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좀 미국 경제에도 좀 그거에 맞춰서 좀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우리의 예상대로 다르게 다시 3, 4분기에 크게 부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미 연준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카드를 좀 꺼낼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진짜인 것 같은데 뭐 6월, 7월 달은 계절적으로 일단 뭐 지표가 조금 호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런 부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EU 동시금리 인하입니다. ECB에서 뭐 당연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25bp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고요. 반면에 3차 LTRO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경기 쪽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면서 이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오히려 이것이 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나 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양상도 좀 나타났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뭐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영란은행의 3차 양적 완화 시점에 맞춰서요. 중국도 결국 금리 인하를 장촉적으로 실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뭐 그 시큰둥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는 장중한테 1.236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다가요. 결국 1.2389 정도에서 오늘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유로화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시장의 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얘기하신 대로 ECB 드라기 총재는 그 ECB의 어떤 그 채권 매입 정책, 뭐 3차 LTR을 됐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면서 오히려 시장의 기대는 반대로 유동성의 어떤 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이라보다는 잠정적인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기대와는 딴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경제의 다운사이드의 리스크가 훨씬 더 지금 강해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시장에서의 반가운 전형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억누를 그 분위기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물론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마지막 이번 주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지난달과 같은 8.2%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설프게 정말 계절적 요인으로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야지 그나마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EU 정상회담과 정반대의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정상회담은 정말 기대를 안 하다가 뭔가 좀 나오니까 시장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 시장에서 기대를 잔뜩 품었는데 딱 예상했던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뭐 실망감, 그럼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로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인하를 한 건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경기가 그 둔화 속도가 좀 빠른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상반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지금 후자 쪽으로 조금 쏠리는 이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현기 연구원께서 뭐 중국의 금리 인하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국이 이제 그 지난 어제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예대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예대 금리 인하를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반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는 어떤 유로존 쪽에서나 어떤 뭐 글로벌 경기 쪽에서나 위기가 나타나면은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안도감을 찾고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재개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되었고요. 또 이미 그 정책이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는 이제 시장이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물 경기 지표의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좀 경기에 대한 불안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예대 금리를 인하하면서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7.5%로 하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의 그런 훼손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2, 4분기에 어떤 중국 경기가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5월 달까지 어떤 세 차례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7월 예대금리 인하까지 어떤 이런 그 경기 부양을 하는 정부의 그런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8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부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어떤 반등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근 올해 초부터는 절상 흐름을 이어왔다가 지금 다시 절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또 중국의 수출 경기에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어떤 그 제조업 경기 PMI 제조업 경기도 어떤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과연 얼마만큼 완화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요. 또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소비 부양책이 나오거나 또 추가적인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에도 계속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로존 문제야 뭐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또 뭐 기계 이런 소위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뭐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뭐 계속 좀 좋게 봐도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저희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내수주 중심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또 정부 주도와의 인프라 투자도 지금 확대할 것으로 지금 이미 정부에서는 발표해 놓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2, 4분기의 저점, 하반기 중국 경기가 반등한다.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점점 더 실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중국 관련주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여타 안도랠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금리 인하 사실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시장이 너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좀 오늘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도 한 번쯤은 되짚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나흘 만의 조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이 뭐 시장 발목을 잡고 있고 두 가지 이벤트가 나왔는데 결과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실망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장은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뭐 6조 7천억이면 나쁘지 않은 실적인 것 같은데 자 어닝 시즌도 조금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최현기 연구원께서 뭐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일단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뭐 ADP 민간 고용의 증가세처럼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예상보다 또 안 좋게 나와가지고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그 10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8.2% 전월과 동일하게 8.2%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저희로서는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10만 명 정도, 그리고 또 전월에 기록했던 신규 구매이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는 나쁘진 않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예상보다 저희 예상과는 달리 미 고용 지표가 일종의 쇼크 상태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또 미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이전에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경기 판단 기준선 50선을 하회했을 당시에 어떤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졌던 그때처럼 다시 또 미 연준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찾아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7월 9일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것들이 어떤 최종 합의가 과연 도출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ESM과 EFSF에서 은행권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거랑 또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합의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로이카와 그리스의 그런 재협상 과정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진행되느냐가 7월 달에 어떤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방향성을 가늠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려운 게 뭐 경제 지표 좋게 나왔다고 호재가 아니고 또 나쁘게 나왔다고 악재가 아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어쨌든 뭐 다음 주 EU 재무장관 회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그 정도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주식 매도하고 있고 국내 기관도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최근 수급 흐름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나마 투신권으로는 주식이 기형 펀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인데요.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실제로 보면 1900 넘어서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었는데요. 그럴 기회가 조금 더 며칠 더 지나야 되겠지 않냐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장 최근 거는 돈이 들어왔지만 뭐 몇십억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조금 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외국인인데요. 일부에서는 외국인은 뭐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철저하게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과거의 경험 보면요. 살 때도 보면 엄청나게 살기도 하고요. 팔 때 보면 어디서 정말 물량이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판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환시장인데요. 역시 결국 우리나라 엔데프 환율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나름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그 이후에 시장에서 출발한 이후 원화가 좀 약세로 간 것은 결국은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유로화가 약해진 것에 대한 어떤 작용이 우리나라에도 역시 예외 없이 좀 작용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분기의 실적 시즌은 우리 삼성전자로 잠정 실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시작됐고요. 미국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화될 텐데 어제도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에 어닝 시즌은 어떤 깜짝 실적보다는 대부분이 어닝 쇼크의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비율이 3.6대 1로 어닝을 못 맞출 기업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회사 자체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부터 월말까지는요 숫자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종목별로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많은 실적도 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숫자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숫자보다는 수급 모멘텀과요 뉴스 모멘텀으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숫자가 없는 시장에서 흐르면서는 당연히 주가의 등락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 자체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조금 실컷 간에 7월 말 8월 1일 날에 있는 FOMC 회의에서 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요. 시장은 뭐 상당히 흔들거릴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수급 최근에 좋아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이 더 올라갔을 때 이런 좋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고 외국인 글쎄요 뭐 오늘도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은 편인데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산다 이렇게 뭐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닝 시즌도 역시 뭐 시장에 그다지 뭐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